자, 오늘은 제가 사보험 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이 사보험 실무가 요즘 들어서 더 이제 말이 더 많아진 게 법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올해 24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이게 이제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에 질문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어, 필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제가 교재는 여쭤보니까 후기를 작성하시면 교재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 제가 교재에 담아드린 거라서 나중에 이제 받으시게 되면 요거는 체크리스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본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다 2시간 들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리뷰해서 들으실 때 요 있는 이 핵심 내용들이 다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지 체크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요건 체크리스트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다 적용이 돼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2시간 동안 또 집중하시다 보면 이렇게 리스트업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교재 받으셔서 추후에 리뷰하실 때 체크하면서 보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다시 듣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인사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이 사진이 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네, 접니다. 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네, 사본 강의 진행해드리게 된 강사 김효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든 박수를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인사를 한 번씩 드린다는. 오늘은 되게 반가우신 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더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도움이 되도록 네, 열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페에서는, 덴타르키 카페에서는 생동감 메신저로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제 닉네임을 보신다면 반갑게 아는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10개의 리스트업, 세부적인 리스트업 핵심 점검하시는 거는 그건 이제 후기 주시고 교재 보시면서 리뷰하실 때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사보험의 개념이 사실은 뚜렷하게 정확하게 다들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직원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시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중점적으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이제 사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메리츠에서 치아보험이 나오면서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험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게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기다가 이런 자동차 보험이 심평원으로 넘어가서 중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사라지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심평원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 자동차 보험처럼 이 사보험도 공자보험이 연계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확실하게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손보험 파트는 이제 중개에 기관을 두고 환자분들이 종이로 우리한테 이제 받아서 저희한테 받아서 제출하던 걸 이제 저희가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통은 이제 1년 동안 공표하고 그다음에 1년 뒤부터 실행이 돼서 이번 연도에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의료계 쪽에서는 심평원이 중개를 맡게 되면 자동차 보험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용도 거기에서 책정하는 대로 청구해야 되고 항목도 없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우리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죠. 네. 그래서 어쨌든 말이 많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결론적으로는 심평원에서 중개를 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에서 중개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어쨌든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청구 간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떤 걸 우리가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서류적인 업무의 행정 업무가 정확하게 이제 확정이 되면 공문이 내려오면 또 카페에 제가 글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되는 거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말씀을 더 보태서 드리는 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보험이 모든 사보험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손보험 파트가 이제 우리 이 중개 기관으로 간소화 서비스 환자분들이 편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보험 체크하시는 것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네, 서류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개념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상담에 있어서 상담의 루틴이 다들 병원에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실장님들, 원장님들 다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시는 상담에 루틴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루틴에 사보험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활용해서 무기처럼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도구처럼 이렇게 쓰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모든 상담이 사보험으로 귀결돼서 모든 동의율이 사보험의 중심이 된다. 말이 안 되죠. 네, 사보험은 환자분들의 필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을 할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명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구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아 보험에 있어서는 원래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강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사보험, 민간보험의 정확한 좀 개념을 설명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 꼭 다른 분들하고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보험 같은 경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애매한 게 많아요. 애매한 게. 보험회사마다 다른 기준도 많고, 보장 개수도 요즘에는 비슷해지긴 했지만, 다른 것도 많고, 보장의 기간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애매하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자, 애매한 상황을 정확하게 뭐가 애매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부터 설명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실손보험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점점점 이 사보험 파트도 우리가 공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심평원에서 하는 것처럼 심사의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로 건강보험이 있는 것처럼 사보험도 추세가 시스템은 좀 비슷하게 변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네, 서류 발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나 다, 누구에게 다 보장이 되는 사회보장제도고요. 민간보험은 본인들이 가입해서 본인들이 불입금을 내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험을 구매해서 네, 혜택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건강보험하고 사보험을 별개로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요즘엔. 왜? 상병명 때문에. 그리고 차트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병 기록하는 게 일치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있고, 그리고 그 사회보장 제도 안에 공공보조라고 하는데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개별된 곳에 사보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만 민간보험은 자발적이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 네, 임의로 본인이 가입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래서 한 분이 여러 개의 보험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상품 사는 것처럼 똑같으니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네, 해당되는 법이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법이 달라요. 사회보장제도는 우리 심평원에서 기준 정해서 판례에 따라서 검수하고 통보하는 식이지만 민간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장되는 질병 코드하고 상해 코드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하는 질병 코드, 나라에서 정해진 통계청에서 나오는 질병 코드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인정해 주는 게 좀 다르다. 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의료법도 있기 때문에 차팅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보험에 있어서도 차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정도로 좀 강제성 있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법에 해당이 되는 이 사보험은 치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상병명이 질병 코드 3개하고 상해 코드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많은 코드가 있는데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질병 코드가 이렇게 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에도 치아보험으로 특화된 보험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에 치과에서 해당하는 치조골 이식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생명보험, 일반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개 기관에서 중개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질 테고 상해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이미 심평원에서 중개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이 2가지를 오늘 다 살펴보기 힘들고요. 위에 치아보험을 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도가 이렇게 심평원이 있으면 공단에서 우리가 비용을 받고 그리고 급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실손보험에 해당하는 중개기관이 하나 더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제도적인 부분이랑 많이 요즘에 궁금해하셨던 것들 개요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사보험도 심사 업무가 우리 심평원의 프로세스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기업 안에서 심사부를 따로 두고 있어요. 우리가 심평원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심사부에 우리 환자분들에게 영업하시는 그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발급을 도와드리면서 심사부에 제출을 하면 심사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손해사정인을 이제 고용해서 병원으로 한 번 더 보내서 확인하는 경우가 요즘 좀 많아졌죠. 그래서 병원의 직원이라고 오시는 분들은 다 손해사정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기업에서 다 직접 직원분들이 파견을 나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 하청을 주는 것처럼 손해사정인 분들을 고용해서 회사에서 인센을 주는 것처럼 네, 이렇게 고용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어쨌든 사고 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프로세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평원 프로세스랑 좀 비슷하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왜 드리냐면 사보험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부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렇게 무섭거나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셔서 애매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걸 설명해 주시면 환자분들이 상담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담 동의율 올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이어서 얘기하자면 보험 심사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심평원에 다들 심사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격 요건이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보험회사 심사부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이터라고 하는 시험으로 통과가 되신 분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동 심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수하시는 분들 심사부에 있고 손해사정인이 또 이제 청구가 돼서 방문하게 된다. 네,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 거기에서도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서류 발급할 때 방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 그리고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무턱대고 다 대답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필요한지, 구두로만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오기 힘들기 때문에 전화해서 그냥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간단한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건 네, 직접 와서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어쨌든 네, 요즘엔 다 방문을 하시니까요. 자,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사람의 심사를 거쳐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나간 서류가 통과가 되면 환자분들이 지급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서류 발급에 오류가 생기면 지급받는 기간이 보류되거나 그리고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 실손보험은 같이 이제 상품으로 있고 치과보험, 치아보험이 특화돼서 다시 다른 상품으로 세분화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치아보험에 대한 항목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에서 치과 파트에 적용해 주는 게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보험 가입되어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때 치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일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자, 이따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서류에 이야기할 때 구분되는 서류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개요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 치아보험은 우리 치과 파트에서 하는 치료들이구나. 아,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수술 특약이라든지 치조골 이식술 같은 게 가능하구나.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품절 진단만 되는 상품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치과 제외 상품이 대부분이죠. 치과 제외. 근데 이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들었던 보험은 진단만 받아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 명확하게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대한 부분들 요거 어차피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 회사는 다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서류 발급을 하는 건 똑같은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 삼성이요라고만 얘기하시면 삼성생명인지 삼성화재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회사.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여쭤볼 때는 명확하게 보험회사가 어딘지를 여쭤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치조골에 해당하는 부분, 요것 때문에 이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금융감독원에서도 치조골을 원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 수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거. 자, 그리고 골절이 아닌데 골절로 청구할 수 있도록 상병명을 바꿔준 거. 자, 그리고 하루에 다 식립을 할 수 있는데 임의로 나누어서 수술을 한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다 모니터링해서 저희 치과 파트에서는 좀 위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제 16번이랑 만약에 뭐 15번, 17번까지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제 사이너스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근데 각각 해야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하루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써달라고 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계시죠. 근데 이런 거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 치과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명확하게 임상적인 근거를 대서 증빙할 수 있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너스 하면 원장님들 사이너스 먼저 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식립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이너스 할 때 뼈이식 한 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임플란트 식립할 때 또 뼈이식을 하신다. 그러면 또 뼈이식. 그러면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 청구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그거는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원장님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근거를 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근거가 되겠구나 하면 네, 감수하시고 기재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다 안고 그렇게 해드려야 될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사보험은 원장님 면허번호 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오늘 계시지만, 실장님들도 상담을 하고,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보험법에 입법해서 보험 사기로 들어가게 되면 상담했던 사람과 그리고 원장님까지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 우리가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자,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근거를 그래도 만들어서 근거를 준비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연하게는 가능하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뒤에서 케이스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만 볼 거니까요. 그쵸? 보험회사에 계신 분들이 보진 않겠죠? 네. 자, 어쨌든. 자, 치아보험에 있어서는 면책기간, 감액기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개요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라고 먼저 넣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치조골 파트하고 상담할 때 그 위험한 부분들 중에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진단일을 바꿔달라고 하는, 초진일을 바꿔달라고 하는. 네,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90일까지는 이게 면책 기간입니다. 책임을 면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보험에서는 진단일 기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왔는데 작년에 왔을 때 검진했을 때 넥스트 치료 계획에 오늘 치료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진단한 건 작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때 진단 받았던 건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요즘은 다 치과에서 미리 여쭤보죠. 미리 가입을 하셨느냐. 이렇게 미리 여쭤봅니다. 근데 말로 여쭤보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신 분들이. 어, 가입하고 올게요.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보험 가입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도구로 활용하려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보험 가입하고 올게요. 라고 한다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보험 가입 그렇게 바로 하셔도 바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하시고 그다음부터 치료받으시면 되고, 지금은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복잡한 서류를 미리 챙겨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냥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진단일에 대한 기준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감액 기간이라고 하는 게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감액 기간 안에는 50%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사보험 상담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실장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고 원장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워서 상담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외워서 상담 못 합니다, 여러분. 치아보험이나 그리고 생명보험이나 치과에 관련된 보험들은 거의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비슷한 대부분의 보험의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인메이할 때 네, 엔도 가능성 설명하듯이 우리 너무 익숙하게 엔도 가능성 설명하잖아요. 네, 보험도 원래 하고 있는 요 원칙적인 공통되는 사항들은 오늘 공부하시면서 학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대부분인데 보험 상품에 따라서 네, 특약사항이 다를 수 있다. 가입되는 사항들이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요렇게 말씀은 드려서 대부분 맞겠지만 직접 보험회사에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유연하게 엔도 가능성 설명하듯이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확언하시는 거 조금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상담할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 환자와의 매니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치조골에 대한 부분과 진단일에 대한 부분 중요하구나 생각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 한 번씩 설명드리면서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오늘 2시간밖에 없어서 질문을 중간중간에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채팅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수업이 끝나고 뒤에 시간이 있으면 구두로라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구두로 풀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그냥 다 타이핑해서 올려주세요. 자, 어쨌든 그 질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케이스 같은 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치아보험의 기본적인 용어 요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애매하다라는 부분을 환자한테 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진단형, 무진단형은 그냥 그 상품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진단형은 따로 보험회사 직원과 환자분이 오셔서 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가입하는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앞에 무라고 써 있죠. 무진단형이라 그렇게 써 있는 거고요. 진단형은 불이익금이 크고 그리고 받는 보장의 금액이 큰 만큼 이제 거기 회사에서 요구하는 진단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충족해야지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무진단형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보험이랑 사보험이랑 건강보험의 질병 코드는 이게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질병 코드에서 우리가 그 질병청에서 한 통계로 나오는 질병 코드는 우리가 다 질병 코드로 활용을 합니다. 병원 내에서. 근데 요 사보험에서는 질병 코드를 딱 세개만 질병 코드라고 인정을 해줘요. 치과에서는. 네, 세개 그리고 상해 코드, S 코드 하나까지. 이렇게 네 가지의 코드가, 우리가 기재해줘야 되는 치료 확인서에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상병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상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려야 하는 게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때는 상병이 묶여 있는 것들이 크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남발치 같은 경우 남발치는 K03이기 때문에 여기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치아 강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발치하고 남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했다면 그러면 발치상병이 질병 코드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많이 문의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에도 확인한 바인데 우리가 주상병이랑 부상병을 차트에 같이 기입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병이 두 개가 차트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그 두 개 중에 치료 확인서, 사보험에 해당하는 치료 확인서에 두 가지 중에 해당하는 질병 코드를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치료 확인서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질병 코드에 그 근거만 차트에 있다면 네,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 드려야 되는 거는 K08.1 임플란트. 네, 보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K08.1로 이제 되어 있죠. 근데 요거 K08.1 왜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보험 임플란트도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상병 따라서 기재해 주시면 돼요. K08.1 말고. 근데 만약에 발치를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 왔을 때의 상태는 K08.1 치아 상실밖에 안 되죠. 발치한 상병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발급할 수 있는 상병에 우리가 한 임플란트만 기재하시고 발치한 건 발치했던 병원에서 똑같이 확인서를 받으셔서 두 개를 합쳐서 내주셔야 돼요. 네, 그 부분 발치상병에 따라 결정되는 게 질병 코드여야 되구나.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라인하든 이렇게 재해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상변 S 코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해 코드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생명보험 쪽에서는 재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 코드가 S 코드를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면책과 감액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90일이에요. 3개월. 근데 그 보장 기간 자체에 불입금을 높이 잡으신 분들은 30일만 면책 기간을 주시는 상품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90일이에요. 자, 그리고 S코드로 진행한다 그러면 면책 기간 상관없이 바로 100%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상품이 요즘 좀 많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 S코드하고 그리고 질병 코드가 해당이 되고 면책 기간이 있을 수 있구나.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은 엔도 가능성 설명하듯이 언제 가입하셨습니까? 여쭤보고 한 1년 됐나요? 그러면 정확한 일자가 확인돼야 되겠지만 네, 한 50% 정도만 보장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의 비용이 크다. 네, 우리 환자 한 200만 원만 하면 우리 병원에서 VIP다. 그러면 잠깐 약관 정도는 살펴봐 주셔도 되겠죠. 우리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근데 약관 두꺼운 거 말고 보험 상태 확인서 체크해 주시거나 가입하신 그 보험회사의 앱만 확인하셔도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효율적으로 상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할 때 좀 필요한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상담할 때 자료를 확인하셔야 된다면 네, 상태 확인서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서류 파트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진단에 대한 부분, 질병 코드하고 진단 일정.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보장이 되기 전에 진단 확정을 받으면 네,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면책 기간 90일이 지난 후에 받은 진단이 가능해요. 그 이전에 차트에 진단 기록이 있으면 반려될 수 있어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질병상병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마모상병은 질병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마모가 되었는데 캐리어스가 있다. 그러면 주상병, 부상병 넣으셔가지고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절상병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상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보장 개실 전에 파절상병 인정해주는 추세이다. 그런 상품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만 가지의 보험의 상품을 다 알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삼성생명의 보험 상품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은 5년만, 어떤 환자분은 뭐 20년. 이런 식으로 하거나 스케일링이랑 소액 보장도 같이 하거나 아니면 그건 빼버리거나. 이거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삼성에서 하는 공통적인 서류라든지 공통적인 조건은 비슷하겠지만 세부적인 건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PFM 파절돼가지고 하실 때 저는 이거 이제 살짝씩 말씀드리는데 그냥 T상병으로 하시면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근데 리크라운 할 때 원장님들한테 항상 질문 드리면 캐리어스가 늘 있다고 하시는데 네. 이거 벗겨보면 캐리어스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제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죠? 네. 백악질 후식증이나 네, 그쵸. 시멘트질 후식증이나 뭐 이렇게 2차 후식이 있다면 네, 요것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또 우리 환자분들이 또 서운해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근거를 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네, 가능하겠죠. 자, 보장 기실 전에 치료 진단 받는 거, 진단일, 그리고 질병 코드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 손해보험은 회사가 다르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상품이 되게 비슷해져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생명보험은 그냥 생명보험만 했는데 질병에 대한 것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손해보험에서도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질병이랑 상해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보험, 손해보험 둘 다 원래는 안 하던 걸 다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진 거죠. 비슷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삼성생명인지 삼성화재인지 헷갈리는데, 근데 상품이 좀 다르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 얘네들이 비슷한 상품을 팔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구나.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손해보험, 생명보험은 원하는 치료 확인서의 양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보장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 거고, 상품의 구성은, 아, 비슷한 것들이 있구나.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약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보험 계약이 되어 있는 모든 계약 내용이 이 약관에 들어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확인되는 상태 확인서. 요거 이제 한두 장 정도로 요약한 거예요. 보장되는 내용을. 네, 요걸 요청하셔서 받으시는 게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 이제 갱신이 자주 됩니다. 지금 5까지 갱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는 사보험,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서, 아, 요 보장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보장의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절, 치과 제외 이렇게 되는 것도 갱신하면서 하나하나씩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치아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상품의 배열에 따라 다른 것처럼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 아, 원래는 이렇게 대부분 되는데, 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를 수 있구나. 자, 이 이야기 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애매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배열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다. 근데 환자분들이 종류를 다 몰라요. 보험회사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해주시거든요. 그쵸, 대부분. 그래서 잘 모르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약관에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게 있는데, 그 약관 밑에 단 이런 경우는 제외, 이런 문구가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치가 없는 유치, 임플란트 할 때 보험 상품에 따라 유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요. 영구치만 발치했을 때 임플란트를 인정해 주는 상품도 있어요. 그 상품 내용을 보면 단 유치는 제외 이런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잔존 유치를 이제 영구치 대신 쓰셨던 분들은 뭐 소견서나 이런 거 해서 이제 한번 제가 트라이 해본 적은 있는데 보험 회사마다 다 똑같이 받아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약관에 대한 부분이, 아, 계약의 내용을 나타내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태 확인서를 봐야 되는 경우에는 네, 상태 확인서를 살펴봐 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네, 여기까지가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앱에 대한 것만 이렇게 다운받고 검색만 해봐도 환자분들도 어떠한 것들을 보장받는지, 어떠한 것들이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보다는 많이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계약의 내용이 있는 약관,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의미에서 분쟁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보험 상태 계약서. 네,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 상태 계약서는 이렇게 한 장에서 두 장으로 요약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두꺼운 책자를 가지고 오셔도 우리가 다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포스트잇에 보험 상태 확인서를 요청해 주세요라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같이 병원에서 요청하실 때 같이 도와주시거나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요것도 매번 크라운 하나, 인레이 하나 하시는데 매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병원에서 기준 정하셔야 돼요. 서류의 행정 업무도 늘리려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우리 바쁩니다. 다른 업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안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들 지키시고 VIP 환자 관리를 해야 된다면 환자 관리하는 파트에서 사보험을 이용하는 거다, 사보험을 활용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상태 확인서를 같이 봐주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하실 때. 자, 상태 확인서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냐? 가입일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자도 확인하셔야 돼요. 보험 가입을 하는 날짜랑 만기되는 날짜가 5년인 상품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제 엔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진단을 했으니까. 네, 진단한 거. 오늘 진단한 내용까지는 이틀 뒤에 다르더라도 진단할 진단일이 이틀 전이니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도 모르는 상품이 있을 수 있죠. 자,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 하셔야죠. 근데 혹시 몰라서 이틀 뒤에 못 받는다고 해도 다른 병원 가도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치료는 하되 혹시 모르니까 확인만 한번 해봐라. 대부분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네, 가입이랑 만기일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참 이게 그 군대 가기 전에 전날 와서 다 치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처럼 보험도 만기일자 다 돼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가입일자, 만기일자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 잘 확인해 주시고 요즘은 환자분들이 특약을 많이 넣어서 상품을 구성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끼워서 자꾸 상품을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특약이 걸려서 있는 상품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원래 본 그 보장 받는 거에 플러스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을 보면 특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만큼은 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네, 특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상담하실 때. 자,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보는 경우에는 이제 저도 토탈 환자분들인 경우에만 이렇게 에너지를 좀 쏟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냥 설명해드리고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요. 어머님들이나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되시는 분들인데 사보험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서 좀 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라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자, 가입되어 있다는 것도 같이 상태 확인서에 확인하실 수 있다. 보장의 개시일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신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치료가 해당하는 게 뭔지를 보시는 게 찾기가 쉬워요. 여기 있는 거 글씨 다 읽으신 다음에 비용 넘어가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비용 있는 거 앞쪽으로 가셔서 어떤 항목인지 보시고 그 밑에 단 이런 것만 한 번씩 확인하시면 돼요. 단. 그러면 빨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상태 확인서를 좀 봐주신다라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과 응대하시고 상담하실 때 조금 더 치료 계획서 부분이 좀 풍성해지시겠죠. 환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지불하면 돼? 내가 얼마를 지불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신 거니까요. 네, 사보험 파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전 항상 우리가라는 말을 씁니다. 일부러. 환자와 저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같이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심사 결정 누가 합니까? 네, 보험회사 심사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환자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 원칙대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다 준비해 드립니다. 근데 심사부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보장이 된다고 확언해 드리긴 어렵습니다. 네, 이런 프로세스로 가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자,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보험은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사보험은 뭘까요? 네, 상품입니다. 사보험 상품이에요. 자, 보존이랑 보초리랑 특약이랑 어떤 걸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 진료는 엑스레이, 스캔링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통원 진료비까지 더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번 통원하는데 뭐 5천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한 번 통원하는데 3천 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품입니다. 상품. 그래서 우리가 랜덤 박스 생각하시면 랜덤 박스. 자, 랜덤 박스는 샀어요, 라이나에서. 근데 이 랜덤 박스에 어떤 거 넣을지는 환자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상담하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태 확인서 확인한 거 한번 쭉 이제 예시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이분이 5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5년. 그래가지고 예전에 가입했던 것, 날짜는 조금 다르다는 것, 예전 거라서 좀 다르다는 것만 유념해 주시고, 어쨌든 5년이었어요, 5년. 5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분은 똑같이 라이나 생명인데, 기존에 했었던 거 다시 하면 50%밖에 안 준다는 지급액의 단서가 있었어요. 대부분 치료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치료하는 거는 다 100%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주더라고요. 이게 상품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해당하시는 부분들만 쭉 기재해서 첫 번째 내원하셨을 때 우리가 연간 한 개, 세 개, 요거 정도는 우리가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치료 계획서 쓰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고요.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치료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 토탈 환자분이시라고 하면 이렇게 치료 계획서나 이런 걸 준비해서 두 번째 상담에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와서 무슨 상담을 하든 오늘 와서 상담했다면 체어에 앉아서 뭐라도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네, 그거 사보험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저는 요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뽑아서 해드린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써서 드립니다.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네. 짧은 강의는 대부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속력을 좀 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치과 현장에 딱 이제 갔어요, 우리가. 실무니까. 이제 상담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중요하다고 포인트로 얘기 드렸던 거, 상병이하고 진단이. 네, 그게 기준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치과 현장에 딱 가서 제가 세팅을 해드리려고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준비 안 하시고, 환자가 요청할 때 그냥 요청한 것만 기재해 주시는 거. 네, 이런 병원은 네, 무서워서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부러 얘기를 물어봤다가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써드리면 우리가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프로세스 만들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내해드리는 거. 안내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상태 확인서까지 좀 확인해서 진료 기록, 진료 계획 해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고요. 나머지는 아예 그냥 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것처럼 네, 동의서부터 시작해서 치과 치료 확인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확인해서 병원에서 그냥 다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원 내에서 모든 업무를 다 대행하기는 어렵죠. 근데 환자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케이스로 세팅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대부분 그래서 저도 세팅을 해드릴 땐 아예 첫 번째이신 분들은 두 번째와 첫 번째 사이에서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세팅해드리고 두 번째 세팅을 해드릴 때는 아예 어떻게 업무를 하셔야 되는지 업무 분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대행 업무를 하는 곳은 사실 저는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사보험을 상담에 이용하는 도구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쨌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도움을 드리면 우리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면 환자분들에게 혜택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환자분과의 관계가 네, 좋아지지요. 그렇죠? 자, 환자분들이 한 번 사보험으로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면 네, 실제로 저만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상담하고 가시면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네, 이제 사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꼭 제가 있을 때 상담하러 오시고 네, 그렇게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면 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보험이 한 번 정확하게 활용을 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오시는 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문가답게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사보험에 대한 상품이 애매한 게 많다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상담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좀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사보험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도 우리가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서비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일반화된 서비스 택배 같은 거고요. 안정된 서비스는 호텔 같은 레스토랑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는 AS. 자, 사려 깊은 서비스는 법률 자문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치과 상담은 네, 사려 깊은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바가 많으실 수밖에 없죠. 네, 우리한테 사려 깊은 세밀함을 요청하시는 게 네, 요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접수할 때 환자라면 접수할 때 문진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문진표로 활용해서 하는 게 제일 간단한데, 문진표 활용하는 것도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준비가 안 됐을 때. 환자분이 문진표에서 물어보니까, 이거 체크하면 뭔가 준비해 주려나 보다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 체크만 하고. 언제 서류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도 안 물어봐. 자, 그러면 환자는 그때 체크했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체크는 했지만 준비는 안 하고 있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진표에 활용하시려면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뢰를 잃을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수하고 그리고 초기 상담했을 때 사보험에 대한 부분 같이 상담해서 치료 계획 세워주시는 거 가장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진행해서 전체적으로 상담을 하신다라고 하면 치료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확인하면서 문진표에 있을 때부터 사보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인지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차팅하실 때 상병명 넣어주실 때 확인하면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냥 남발치에 치아 강직만 넣어야 되는데 이분 사보험이 있어. 그럼 원장님이 부상명 넣어주실 수 있죠. 아니면 진료팀장님이 넣어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사보험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면 차트를 나중에 검수해서 수정하시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네, 그런 부분들 미리 차팅할 때 염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서류 발급해주는 것도 장착일, 파이널 세팅할 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설명 드릴 때도 파이널 세팅하고 일주일 뒤에 원장님들 교합 체크 하시잖아요. 파이널 세팅하는 날짜에 이 날짜로 기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서류 전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맥락적으로 좀 편안해져요,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발급하는 기간을 환자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시면 네, 처음에 사보험이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여유가 좀 만들어지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여유롭게.
자,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세스는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서류 발급이라든지 사보험에 대한 상병, 그리고 사보험에 대한 진료 차트에 대한 검수, 이런 것들은 담당자는 있으셔야 돼요. 직원분들이 다 최종 담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원장님이 최종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로 나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 도장 찍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원장님 면허 걸려 있다. 네, 한 번 더 얘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만드시면서 내 머릿속으로 좀 구상해 주시면, 아, 상담할 때 좀 표준화시켜서 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욕심을 좀 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럼 지금 프로세스 얘기했는데 우리 병원 어떻게 하고 있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병원. 자, 국민건강보험이랑 민간의료보험 다르다 얘기 드렸고, 제일 다른 건 네, 질병 코드와 상해 코드, 제 코드, 해당되는 코드가 다르다.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사보험은 상품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랜덤 박스의 개념을 직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하면서 제가 상담할 때 치료 확인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세팅을 해드린다고 하면 아까 세 가지의 경우 중에서 첫 번째는 환자가 요청했을 때만 진행한다. 그럼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죠. 상담에 활용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프로세스 정해서 진료 들어가기 전에 사보험 상담 같이 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이제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그러시면 여기 치료 확인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1번부터 15번까지 치료 확인서, 치과 치료 확인서를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기 남겨주시면 네, 드리겠습니다. 네, 못 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자, 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 이제 클릭해서 보면 딱 이렇게 뜹니다. 치료 확인서가. 치과 치료 확인서가 뜨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치과 치료 확인서는 왜 회사마다 다를까요? 왜 다를까, 회사마다? 자,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보장해주는 게 회사마다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리고 회사마다 왜 다르게 했을까? 본인들이 편하게 작업하려고 치료 확인서를 만든 거죠, 회사마다. 다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효율적으로 업무하기를 원하잖아요. 치료 확인서도 회사마다 본인들이 편한 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갱신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양식이. 자, 그러면 상담할 때 내가 이 회사에서 보장하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뽑으셔가지고 상담할 때 갖고 들어가시면 돼요. 스케일링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 스케일링 보장해준다는 얘기죠. 네, 방사선 촬영이 있다. 보장해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인네이, 레진, 크라운, 그리고 임플란트 브리치까지 있네. 라이나 요거 다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보 상담이라고 해도 사보험 상담할 때 요거 치료 확인서 어느 회사인지만 확인해서 갖고 들어가셔서 보면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네, 거꾸로 내가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공부하겠다 하시면 네, 요거 치료 확인서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요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졌냐? 보험회사에서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질병 분류 코드도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해당되는 것만. 네, 해당되는 거에 체크만 하면 네, 회사에서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번호 확인하고 어떤 건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서가 회사마다 다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마다 다른 이 치료 확인서와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치료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리면 이 치료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뭐냐? 네, 기록지죠. 진료 기록지. 그래서 차트 4번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치료 확인서, 우리 양식에 해당되는 거 기재하고 그걸 근거할 수 있는 차트 4번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다면 임플란트 식립 전과 식립 후에 엑스레이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금액을 지불하셨으니까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필수 서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치료 확인서하고, 네, 그리고 네, 진료 4번하고, 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이 되겠죠. 네, 개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파노라마, 엑스레이까지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근거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사항들 다 조합해서 한번 보자면, 치료 확인서하고 차트 사본하고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하구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원하는 그 보험회사는 우리가 질병 코드 말고 진료에도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진료의 코드 번호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데 뭐 이유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 입력해서 이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두 개 중에 요청하시는 거를 드리면 됩니다. 자, 임플란트 시 발치 전후 사진은 임플란트 해당이 됐을 때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치과 확인서 삼성화재, 삼성생명 다릅니다. 자, 삼성화재에는 네, 여기 고리식이라고 하는 치료비를 네,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네요. 자, 생명에는 임플란트까지만 되네요. 요거 두 개만 보더라도 네, 보장되는 내용이 다르죠. 회사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치은절제술이라고 했던 거 다 건강보험 적용 시만 해당된다는 내용들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치주 속바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번 나누어서. 그럼 이거를 한 장에 다 기재를 못 하니까 치료 확인서가 두 장인데 비용을 두 개를 다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대답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마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 수수료 상한가만 넘지 않으면 네, 그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똑같은 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서가 부족하면 한 장을 더 기재를 하시던지 치료 내역을 좀 작게 해서 부분적으로 기재해 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된다. 설명드립니다. 판이 조금만니까요. 어쨌든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렸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보험회사마다 다르구나. 근데 대부분은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양식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보험 전용 치료 확인서에 표준안이 있거든요. 네, 이 표준안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대부분 해당하는 것들에 체크가 돼서 물론 이제 안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해당하는 것들이 체크가 돼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만들어져 있죠. 자, 그래서 서류 발급 프로세스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병원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 병원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좀 도입하면 좀 편하겠다. 네,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느 방향이시든지 병원에 이로운 것들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발급을 할 때 서류 발급 신청하시죠. 환자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로 저는 이제 대부분 말씀을 드리고, 서류 준비 소요 시간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차트 사본 발급한 건 관리대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증명 발급 신청서라는 양식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자, 여기에 아까 보험회사는 본인들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치료 확인서를 만든 것처럼 저는 제가 만들었을 때 제가 상담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만든 양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넣었어요. 신청일 언제 신청했는지, 가입 언제 했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언제쯤 하셨는지를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90일 전인지 적어도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신청 진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한분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구한분들도 언제 발급했는지를 잘 모르시고 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서류 다 준비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서류 발급을 막기 위해서 예, 이렇게 진료 기간에 대한 신청 기간에 대한 것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달 사항은 자, 2천만 원, 1천만 원 하시는 분인데 네, 어머님 수수료가 6천 원입니다. 받으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달 사항에 6천 원이지만 프리 이렇게 이제 적어드리는 거죠. 우리 어머님은
네, 풀이 이렇게.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덴트 앱을 사용하면 요거 재증명 발급 신청서 스캔해가지고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하신 거는 프리인 거는 이제 포스트에서 붙여가지고 어머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떼고 이제 스캔해서 올리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예전에는 차트 사본 발급 관리 대장을 사인을 그냥 다 받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관리하는 게 많아져서 그냥 저는 발급 신청서에 이렇게 사인 받으셔가지고 요거 그냥 발급 관리 대장처럼 사용하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거든요. 신청하는 거 서명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본원에서 받고 계신 걸로 수정하셔서 이 서류 수령하셨다는 거 본인인 거 확인해서 여기 본인이라고 쓰겠죠. 본인이라고 서명하고 스캔해서 올리고 이건 폐기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치아보험인지 일반 보험인지 체크하셔야지. 네,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류가 다 필요하지만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치주고리식이기 때문에 수술 확인서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드리는 게 저는 이제 세팅을 해드릴 때 이렇게 해드리는 걸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했을 때 효율적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요거를 이제 드리고 와도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환자분들한테 드려도 잘 못 쓰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쓰는 걸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도와드리면 되는데 이거 그냥 주고 못 쓰셔서 못 쓰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사보험 상담을 상담에 활용하실 거면 요거 신청서 쓸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 가입을 언제인지 모르는데 언제 그런 가입하셨어요? 1년 전에요? 90일 전에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물어봐 주시는 네, 그 정도의 에너지는 좀 같이 교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거다. 우리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 그럼 이건 쓰지 마십시오. 네. 자, 어쨌든 환자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명확하게 사보험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면 네, 잘 되면은 관계 너무 좋고 나만 찾아오지만 어설프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자, 준비하실 때 필수적인 체크.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을 하려고 편하려고 보니 자꾸 똑같이 물어보는 게 많아지니 제가 그런 걸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뺄 거 빼시면 됩니다. 본원에서 쓰실 거면. 그래서 필요한 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다. 네, 만약에 이제 이 양식을 본인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이제 수정하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것들만 알면 돼. 그러면 뺄 거 빼시는 거. 저는 상담할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활용했기 때문에 다 기재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필요한지 항목, 요거, 대부분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필요 없다고 하면, 뭐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주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이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는 해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필요하긴 한데, 요즘에는 그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이 보험을 들어주시는 회사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들어주는 보험은 회사 전체 직원을 보험회사하고 계약해서 이렇게 들어주다 보니까 서류는 회사에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장은 그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다 요청해서 가져가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청하시는 것만 주셔도 되고 대신 환자분이 몰라서 그러신 거다,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거다라고 한다면 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안내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 재증명 수수료는 사각가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결제 비용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문진표 활용하실 거다. 그러면 실제 제가 사용했던 문진표인데 이렇게 기재해 달라고 이용을 네, 말씀을 드리죠. 자, 문진표 활용할 때 문진표 쓰실 때도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안 쓰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냥 쓰시면 같이 상담해 드리면 되고 상담할 때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회사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사보험에 대한 거는 최종 담당하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상병 코드하고 책임져야 되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 전에 어떻게 우리 병원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Q&A를 했을 때, 그래도 바로바로 답변은 해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답변하는 사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에게도 내용은 좀 공유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어디까지만 나한테 인계를 해주면 돼.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환자분들이 궁금하면 실장님 찾고 원장님 찾고 기다렸다가 물어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똑같이 대답을 못하더라도 아, 네, 그 부분이요. 저희 병원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아, 그 부분이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네, 확실하게 직원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보험 서류 준비할 때 체크해야 되는 거 한 번 더 강조하면 보험 약관 확인할 때 아까 우리 상태 확인서 봤을 때 나왔던 것들 대신 보장되지 않는 치과 치료 우리가 하는 치과 치료 중에 보장이 되지 않는 거는 뭐가 있는지도 상담할 때 토탈 상담할 때는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엔도 가능성 설명하듯이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2차 후식의 지원 가능 여부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혹시라도 나는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말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방어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좀 그렇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상담을 하다 보면 무조건 다 된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말이 너무 많아져서 네, 중요한 선 설명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면 아, 이게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사보험도.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필요한지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정성 어린 후기를 남겨주신다면 이 양식도 드릴까요? 네. 네, 정성이 어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잘 들었어요. 이렇게만 쓰시면 안 줄 거예요. 네. 자, 라인업 체험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제까지 하는 거 수수료 포함이다. 이렇게 하거나 체크해서 네,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서 썼을 때 제일 많이 편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진료를 보지를 못하고, 총괄실장으로 있으니까 최종적인 업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디까지 업무를 하고 저한테 넘겨주세요라는 업무 분담을 할 때, 요 발급 신청서가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제 준비를 해주세요. 치료 확인서 거기에 서감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했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하고 상병은 비워두고 네, 그리고 장착일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서 써주고 상병 체크하고 진료 기록부만 제가 체크해서 애매하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당연히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오케이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뽑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서 환자 응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할 때 어디까지 일을 맡기고 어디까지 체크하실 건지. 예, 대부분 이제 원장님들이 이렇게 최종 점검하실 때는 어디까지 해서 나한테 어디까지 주면 돼. 라고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생명보험 치조골 이식술은 수술 확인서만 필요할 수 있다. 그거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 수술 확인서는 날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합동 수술할 때, 1차 수술할 때 한 번 뼈이식, 그리고 2차로 식립할 때 두 번째 뼈이식 네, 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이용하는 것들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들을 좀 한번 이야기 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보험은 이미 우리 치과에서는 이거를 확실히 알든 아니면 확실히 좀 알지 못하든 어쨌든 상담할 때 해야 되고 서류 발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실장님들은 다 요거 활용해서 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다른 곳에서도 실무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비교해서 좀 들으시려고 오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발급 서류하고 진단 기록하고 상병명에 해당하는 것들 때문에 컴플레인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발급 서류를 잘 모르는데 요청했다가 저희가 이제 발급해드려야 되는 서류에 잘못 기재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드리면 안 되는데 뭐 드린 진료 기록부까지 드린다든지. 네. 지금 6번에 대한 16번 치료를 했으면 16번에 해당하는 것만 드리면 되는데 처음 오셨던 것부터 다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높아신의 이야기 드리는데 초진일이라고 하는 진단일은요, 치아마다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환자분이 10년 다닌 환자분이에요. 네, 1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초진이겠죠. 1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치료 다 받으시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오랜만에 뭐 1, 2년 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분이 예전에 치료받았던 거 말고 16번이 부러져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에 대한 초진일은 오늘일까요? 10년 전일까요? 오늘이죠. 네, 그쵸. 이 치아에 대한 초진일이 오늘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스텝 선생님들 중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선생님이 10년 전에 오신 그 날짜에 실제로 그때 초진일을 써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이 물어보십니다. 초진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건강보험은 30일, 그리고 치주는 90일로 기준이 명확하게 이제 제도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사보험의 초진일이라고 하는 건 이 치아의 진단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네, 16번이 부러져서 왔어요. 근데 진단 오늘 받으면 괜찮은데, 네, 2년 전에 받았던 넥스트의 진단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번에 대한 진단일은 2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오셔서 가입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업 해주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발급 서류 때문에 그리고 진단 기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스캐닝을 받았는데 보험 가입을 네, 뭐 어제 했어요.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오늘 스캐닝 받고 며칠 뒤에 왔는데 저 보험 가입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진단했던, 이 스캐닝했던, 파노라마 찍었던 이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되게 너무 우리에겐 어려운 숙제잖아요. 환자를 놓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진료 기록을 지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 병원에서는 초진이 아닌데 다른 병원 가면 초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어, 요즘에는 이제 진단 기록이나 이런 게 다 병원마다 진료했던 심평원의 기록들을 환자분이 동의하면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다른 데 가서 초진받으셔서 발급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까 실손보험 이야기 드렸던 그 전산화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전산화가 돼버리면 네, 보험회사에서 그냥 모든 환자분들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대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까지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할 텐데 서류 발급할 수 있는 게 이제 세부 내역서하고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이랑 처방전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발급 전산화해서 보내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발급해야지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산화가 되면 다 환자분들의 정보가 풀리기 때문에 다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진단 기록에 대한 부분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사실은 진짜 애매한데 저도 강의할 때 병원에 가서 저는 강의를 많이 해요. 우리 병원에서 원장님, 실장님, 직원분들이 있을 때 같이 많이 할 때 말씀드리면 비보험으로 받아서 그냥 진료 기록을 비보험으로 내 수첩에 적어놓고 네, 오실 때 되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도 얘기 드리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자분과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분을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냥 FM대로 하겠느냐. 요거는 이제 병원 내에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병명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마모증 같은 경우 K03이기 때문에 네, 질병 코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CA1에진 이거 어떻게 뭐 오식으로 해줄 거냐. 네,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던 거죠. 근데 요거 상병명 중에서 우리가 치주상병은 질병 코드로 들어가잖아요. 치아후식증이 없는 마모된 CA, 서비컬 어브레이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딱 마모가 돼가지고 잇몸이 그 마모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가지고 가려버리면 치주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치주염이 생기죠. 그러면 요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떼워야 되죠. 그러면 상병이 K공허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요거는, 네, 실제적으로 되지 않을까. 네, 요렇게 이제 저도 얘기를 드립니다. 그 대신 차트에 기록해 주셔야죠. 네, 마모된 위에 잇몸이 증식돼서 치주염이 있었다.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A가 필요했다. 네, 요렇게 기재는 해주셔야 되겠죠. 차트의 사유 기재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서에 해당하는 부분의 차트는 근거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근거를 차트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면 네, 진행하셔도 되지만 차트에 기재하면 우리가 이제 의료법, 네, 진료 기록 차트는 우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네, 장치이기 때문에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써주시는 건 안 되니까 네, 그 부분은 원장님과 실장님 상의하셔서 예, 써주시면 어떨까? 한 번 더 말씀드려봅니다. 자, 세 가지 이제 설명 좀 드렸으니까 어떤 케이스신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자, 요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다른 치과는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그냥 좀 해주면 안 되다 잘 몰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써주면 어떡합니까? 병원에서 잘못하는 걸 책임지라고. 그리고 자꾸 누가 봐도 심프예요. 페리어스가 너무 많아. 누가 봐도 네 그냥 뭐 이를 닦다가도 부러질 수 있을 만큼 충치가 너무 명확한데 자꾸 넘어져서 깨졌다고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네 저희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 모두 원장님, 직원분 모두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자, 필요한 서류 뭔지, 그리고 우리가 선설명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 실장님들도 직원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실 텐데, 먼저 하면 설명이지만, 나중에 하게 되면 변명이 돼버리는 거, 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우리가 알고 설명하는 거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필요한 서류 어떤 건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전의 기록에 대한 부분들 민감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트 검수하실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종이 차트 아니라 다 전자 차트 쓰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말을 맞춰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럴 때가 너무너무 곤란해요. 우리 환자분들인데 자꾸 우리한테 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자꾸 집에서 그냥 빠졌다, 넘어졌다고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 밥 먹다가 깨졌다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럴 때는 정말 너무 곤란하죠.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자꾸 얘기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정 내시죠. 아니, 김 실장. 내가 안 되는 거 몰라서 지금 얘기하다 그 사람 되게 답답하네. 되게 역정 내십니다. 그럼 이제 저도 얘기합니다.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이거 이렇게 써드리면 원장님이랑 저랑은 네, 감옥에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실제 얘기를 드립니다. 상담할 때. 네,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하시고,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면, 뭐,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꽤 많이 상담할 때 웃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이랑 저랑 진짜 감옥 갑니다. 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안 된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야기할 때도 너무 경직돼서 이야기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안 된다고 블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안 되는 거 우리가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정색하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누가 결정하냐? 보험회사의 심사부가 결정한다. 자, 보험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차트를 수정할 수 없다. 엑스레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충치가 있어서 부러진 건데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줄 수 없다. 네, 얘기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가 어떻게든 환자분들에게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찾아보시는 거 진짜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우리 환자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사본 공부하러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질문하실 때 어떻게든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어떻게든 환자분들에게 보장을 찾아주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위험을 어디까지 감수하고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진행할 것인가. 네, 우리도 방어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부분 밸런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요 환자분 차트를 좀, 이게 파노라마를 좀 보면 이게 이제 초진 파노라마, 초진 파노라마. 자, 그럼 딱 보이시겠지만 치아가 없는 부분이 있죠. 없는 부분. 우리 병원에 왔는데 치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25번, 37번이 발치 상태란 말이에요. 보험 가입을 그러면 확인하셔야죠. 발치 언제 하셨느냐? 발치는 작년에 했어요. 보험 가입은 언제 하셨습니까? 네, 한 3년 됐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병원에서 한 거, 발치한 건 그쪽 병원에 가서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3년 전에 발치하고 1년 전에 가입했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장 개수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은 이제 임플란트가 3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1년 갱신처럼 보험 계약한 그 기준으로부터 이제 갱신이 1년으로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6개 해야 되고 8개 해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자꾸 나눠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애매합니다. 오른쪽만, 네, 환자분의 요청에 의해서 오른쪽만 불편해 하셔서 CC 부분만 해결했다라고 기재해서 써서 하고 1년 좀 넘은 다음에 반대편을 하고 이러는 병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기재해 드릴 수 있고 증빙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병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 네, 이렇게 발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다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타치과 발치하셨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의 발치 내용과 임플란트 내용 같이 2개를 청구하시면 된다. 자, 요거 한번 보면 이 회사는 유치와 연구치를 다 인정해 주네요. 유치를 발차해도 네, 임플란트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확인서 봐도. 자, 우리가 임플란트만 진행했다 그러면 발치는 체크할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만 체크하시고 분류 코드 상실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치주암 때문에 발치했는지 알 수 없어요. 질병 코드는 치료를 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써줄 수 없습니다. 그럼 K08 코드로 나가겠죠. 그럼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발치되는 코드에 따라서 네, 지급받는 게 다를 수 있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아시죠? 네, 처음에는 진료하고 어차피 다른 병원 가도 만약에 거기 발치 코드가 안 된다면 다른 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상담하면서 언제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우리 실장님들이 타이밍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서류, 저는 이렇게 항상 환자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병원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보험 청구한 내역을 환자분이 직접 정보공개 신청하시면 그때 발췌했던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같이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 확인서, 발치 전후 엑스레이, 차트 4번 3개가 필요하다. 요걸 슬라이드로 제가 PPT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뽑아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뽑으시던지, 요거 3개를 가서 요청하시던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저희 서류 가지고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여기서 안내해드려야 되는 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난발치를 이전에 하셔서 K03으로 되어 있다, 상병이, 그럼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보험 청구했을 때 질병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발치를 했다면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는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 케이스도 한번 볼까요? 요 케이스. 자, 이 환자분 케이스가 많은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거는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 발치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발치를 하셨습니다. 14번, 5번, 6번, 7번 우리 병원에서 다 발치했어요, 4개.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는 3개만 심고 그리고 이제 브릿지로 4브릿지 하신 거죠.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입을 한 임플란트는 3개. 그리고 판익이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판익은 브릿지로 청구를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치아 하나당 하나의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4번은 우리 병원에서 발치를 했는데 뭘로 했죠? 임플란트. 15번은 우리 병원에서 발치를 했는데 뭘로 했죠? 브릿지. 16번은 우리 병원에서 발치했는데 임플란트. 17번도 임플란트. 네, 시점은 식립하면 청구 임플란트,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세팅하고 장착할 때 브릿지. 네, 이렇게 해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브릿지 따로 3개 보장인지 아니면 브릿지 임플란트 포함해서 3개 보장인지 대부분 3개니까요. 요거 상품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치아 발치를 3개만 했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임플란트 2개, 브릿지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청구하는 시점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식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식립하고 대부분 발급하게 되면 보장을 먼저 받을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장착하는 거, 임플란트도 장착하는 것까지 인정하고 주겠다라는 데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서류 발급은 해드리되 혹시라도 그런다면 추후에 발급을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되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임플란트 식립, 그 다음에 파이널 세팅 할 때 브릿지 놓치시지 않고 청구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진 않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까지 네, 해주셔야 된다. 장착일 또는 식립일. 자, 이 회사는 임플란트 식립일 기준이네요. 그리고 브릿지는 장착일, 틀리도 장착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험 임플란트 케이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험 임플란트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험 임플란트는 어디에서 보장을 받습니까?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 우리 건강보험에서 받습니다.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죠.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이거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제도에서 우리가 받는 혜택입니다. 자, 근데 내가 사보험을 들었어요. 사보험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상자로 시작하는 2글자. 네, 상품, 그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혜택 별개로 내가 상품을 샀기 때문에 따로 보장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요즘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갱신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기는 한데 이게 보험회사가 어떻게든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 상품이 만약에 보험으로 했다 그러면 보험 비용은 빼고 준다라는 그런 단서가 붙은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비례라고 해서 중복 보장이 안 되게 아예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에서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품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상품은 그런 게 없이 다 됐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만 해도 2017년도 그때만 해도
그때 제가 진짜 환자분들한테 립글로즈, 과자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보장해드린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안동에서 오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비보험, 아니, 그 보험 임플란트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보험 보장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너무 많이 받으시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치료하고 돈도 많이 네, 보장받게 되셨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내면서 아, 이 상품은 또 갱신해야지, 갱신해야지, 갱신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달라지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 임플란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 임플란트 상품이 다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중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안 된다. 그리고 몇 프로까지만 된다라고 결정해서 써놓은 그런 상품도 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원래는 이게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하고 사보험은 네, 환자분이 따로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마다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우리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가입된 보험사에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다르고, 다르다고. 네, 알아보고 오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실장님들, 우리 원장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실 텐데, 우리 직원분들은 가끔 우리가 안 볼 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네,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 그렇게 얘기했니? 이렇게 비난하는 거 말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 네, 네, 어쨌든 네, 혹시 몰라서 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아,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고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 어쨌든 말씀은 다 드리고 있어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요. 네, Q&A 할 때 질문도 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서류 발급 요청자가 본인이 아닐 때 보험회사에서 온다. 이거 손해사정인이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환자 동의 여부 당연히 받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 필요 서류 다 가지고 와야 되고, 발급하는 것도 우리 다 막 구비해서 사인 받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떠한 것이 발급이 돼야 되는지는 발급 범위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걸 요청하면 드릴 수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것만 드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인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 환자분 신분증 복사해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럼 요거 다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도 환자분에게 연락드려서 연락받아서 내원하실 거라고 한다. 어, 위임하신 거 맞냐 확인 항상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드렸었고요. 보험에서 서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이 요청하신다고 사인하신 그 부분만큼 다른 거 추가적으로 발급 요청하면 다시 위임장 받아오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수수료 당연히 받으셔야죠. 네, 보험회사에서 환자분한테 발급을 해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 와도 발급을 해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발급해드려야 됩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한 번 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검수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때는 수수료를 또 받으시면 됩니다. 네. 손해사정인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손해사정인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왔을 때가 좀 곤란할 때가 있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인데, 아, 이게 그냥 와서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나. 근데 사실은 요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받아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좀 이야기하시고 환자본인 확인은 당연히 필수고요. 실제로 예전에 따님이랑 어머님이셨는데 따님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어머님이 서류를 달라고 했나? 이렇게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안 해드렸거든요. 왜, 그 따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저한테 물어볼까 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나중에 환자분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 해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라고 해도 동의가 되고 환자분한테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 네, 그냥 정보